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오는 3단원 수강 신청 사이트부터 소개를 맡게 된 기획국 홍성현. 최하나입니다. 네, 신입생분들 중에 드라마 등을 통해서 대학교 수강 신청을 접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대학교 입학하고 수강 신청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작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첫 수강 신청 날 수강 신청 페이지가 터져버려서 그래서 그날 학교 측에서 왜 다시 수강 신청을 하게끔 했었는데 그마저도 안 돼서 다른 날로 미루어졌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수강 신청을 계획했던 대로 깔끔하게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매우 행복한 학기를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앙대학교에 새로 입학하셨으니까 중앙대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와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먼저 중앙대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는 학기 중 수강 강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이 시작되기 전 미리 어떤 강의가 열리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강의를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고요. 또 학기가 마무리된 후 성적을 조회하는 것도 바로 이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수강 신청을 하기 전 이번 학기 대안학점을 고려해 시간표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건 듣고자 하는 강의의 수업 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했고요. 또 강의실 위치도 확인하면 좋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학기에는 이 강의실 위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면 강의를 들어야 할 때 정문 쪽 건물에서 후문 쪽 건물까지 막 빨리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뭐가 엄청 많죠? 저희 학교는 계단이 아주 많죠. 특히 여름에는 공포의 계단길이 열립니다. 네, 정말 그래요. 수강 신청 날짜 이전에 장바구니 기간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때는 수강하기로 결심한 강의들을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통해 눌러서 장바구니에 넣어둬야 합니다. 강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이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장치인데요. 만약 어떤 강의의 정원보다 그 강의를 장바구니에 담아둔 학생이 더 많을 경우 추후에 있을 장바구니 추첨 이관을 기다려야 해요. 장바구니 추첨 이관 제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교 측에서 강의 정원의 절반 인원을 추첨하고 자동으로 이관해 줍니다. 만약 여기서 추첨된다면 별도의 수강 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강의의 신청이 완료되는 거예요. 만약 강의 정원 이하의 인원이 해당 강의를 장바구니에 담았다면 추첨 없이 전부 모든 학생이 자동으로 이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첨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땐 수강 신청 날 여러분이 익히 보셨던 대로 마우스를 광클해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수강 신청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추첨 잘 되셨나요? 저 추첨 한 개 냈어요. 그래도 수강 신청 날 경쟁률이 셌던 핵심 교양과 전공을 주어서 나름 만족합니다. 네, 수강 신청 정말 어렵죠. 방학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수강 신청은 총 3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본인 학번의 맨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신청 날짜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강 정정 기간과 취소 기간도 존재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개강 첫째 주는 수강 정정 기간이며 이미 수강 신청한 강의를 취소하거나 다른 강의를 새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취소하는 것은 일명 드랍한다고도 하죠. 하지만 정정 기간 이후 개강 넷째 주까지 이어지는 수강 취소 기간에는 취소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세세한 팁이 쓰여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학기가 마무리되고 성적 조회 기간이 되면 수강 신청했던 사이트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성적 조회를 위한 조건도 있죠. 앞에서 들으셨던 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 평가를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못하신 게 있다면 성적을 늦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성적 늦게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적 조회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여기 보이는 이의 신청 버튼을 눌러서 교수님께 연락을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적이 궁금하면 교수님께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드려야 하는데 굉장히 난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적 조회에 차질이 생기면 이의 신청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웬만하면 성적 조회를 제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4단원 학술정보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새내기 분들이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부푼 마음으로 도서관에 몇 번 가봤는데요. 정말 시설이 좋고 쾌적하더라고요. 학교 오실 때 한 번씩 학술정보원에 방문하기를 바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학술정보원 사이트와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중앙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PC를 통해서 혹은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술정보원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먼저 자료 검색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 및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모아둔 학술 DB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DBP야, 키스 등에서 논문을 유용하게 검색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책 메뉴에서 전자책을 편리하게 대출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서비스에서 학부생은 신청 한도 내에서 전자책을 포함한 희망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한 자료가 비치되면 신청자에게 대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도서관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혹시 성현님은 평소에 도서관 이용을 자주 하시는 편이었나요?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중앙도서관에 자주 갔는데요. 시험 기간에는 자리 잡기가 아주 치열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막 달려가면서 도서관 어플로 티켓팅 하듯이 자리를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자리를 어렵게 잡고 나면 편한 마음으로 밥부터 먹고 오는 게 규칙입니다. 네, 중앙대학교에는 204관 중앙도서관과 303관 복합관에 있는 복합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들의 자리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도서관에 있는 좌석배정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중앙대학교 좌석배정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좌석을 발권하는 방법은 PPT를 참고해 주세요. 좌석은 한 회 발권으로 5시간 이용 가능해요. 따라서 좌석을 더 이용하고 싶으면 좌석의 이용 시간을 5시간이 지나기 전 연장하면 됩니다. 연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곧 뒤에서 할게요. 좌석 예약은 앞서 말한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1일 1회에 하나요? 도서관의 외부에서 좌석 예약이 가능합니다. 좌석 예약 후 20분 안에 1층의 도서관 게이트를 통과해야 좌석 발권이 확정되는데요. 만약 좌석 예약 후 20분이 초과하면 예약은 자동 반납되니 그 전까지 도서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열람실 좌석 이용 중 도서관 외부로 외출은 90분 동안만 가능해요. 때 90분 이내에 좌석 반납 혹은 재입실을 하지 않으면 미반납 1회 제재가 부과됩니다. 만약 자녀 이용 시간이 90분 미만이면 외출 시간이 90분이더라도 좌석 반납이나 연장 후 외출해야 미반납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는 외출하다가 아슬아슬하게 90분 이내에 재입실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성현님은 외출하시다가 좌석 반납이 되신 적 있나요? 저는 공부를 도서관에서 오래 하다가 너무 졸려서 연장을 누르는 걸 깜빡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쫓겨나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나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다들 좌석 연장을 꼭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좌석 연장도 좌석 이용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키오스크와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좌석을 연장하는 방법은 PPT를 참고해 주세요. 이때 좌석 연장은 만료 1시간 전부터 오직 도서관 내에서 가능하며 연장 시간은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좌석 반납 또한 마찬가지로 키오스크 또는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다시 제가 스마트 학생증에 대해서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실물 학생증과 모바일 학생증을 통해 강의 출석부터 건물 출입까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EID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어플에서 로그인을 하면 모바일 학생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왼쪽 상단에 줄 3개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목록이 뜹니다. 특히 여기서 나의 수강 목록을 누르면 금학기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출결 현황까지도 볼 수 있어요. 또 성적 조회가 가능한 과목도 일부 존재합니다. 또 모바일 학생증에서 QR코드 학생증도 자주 사용해요. 비대면 학기일 때는 사용하지 않지만 대면 강의를 할 때에는 강의실에 부착된 출결 기기에 QR코드를 인식시켜서 전자출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비대면 강의만 들어보셔서 QR코드로 강의에 출석해 보신 적은 없죠? 네, 비대면 강의일 때 교수님들은 e클래스에 올리신 동영상의 시청 날짜를 기준으로 출석 체크를 하셨어요. 대신에 저는 도서관 출입 시에 모바일 학생증을 사용해 봤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용해 보셨군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 쓰이는 학생증인 만큼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기기에서만 로그인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할 경우에 새로 어플을 설치하면 이전 기기에서는 로그아웃이 되고 자동으로 새로운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석 인정 신청 역시 모바일 학생증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대면 수업은 결석할 일이 잦지 않지만 대면 수업은 종종 결석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쩐 날에는 결석하고 싶을 때도 있죠. 결석이 있을 때 출석 인정 신청서를 내고 특정 사유로 인정받으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학생증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스마트 학생증이란 플라스틱 카드, 즉 실물 카드 학생증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교통카드 기능, 체크카드 기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서관에 출입할 때에도 이 스마트 학생증이나 모바일 학생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eID 어플에서 학생증, 신분증 이용 안내 버튼을 눌러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6단원에서는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와 저희 학부가 소속된 단과대인 사회과학대학의 학생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63대 총학생회 오늘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1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리액트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또한 다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혹시 성현님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하셨나요? 네, 저는 팔로우하고 올해 진행됐던 사회과학대학 유튜브 구독 인증 이벤트에도 참여했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치킨 기프티콘에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벤트 참여자가 70몇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름 해볼만 했습니다. 와, 무려 치킨이 당첨되다니. 여러분들도 얼른 팔로우를 하셔서 사회과학대학의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지금까지 중대 특강을 통해서 중앙대학교의 전반적이며 필수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신입생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후 진행될 미컨 완성 시간에는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